혹시 연애할 때마다 비슷한 문제 때문에 힘드셨던 적 없으신가요? 그 답이 정말 뜻밖에도 우리가 거의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그 과거가 지금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깊은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왜 내 연애는 항상 똑같은 문제로 끝나는 걸까? 만나는 사람은 계속 바뀌는데 이상하게도 늘 비슷한 지점에서 부딪히고 또 비슷한 상처를 받게 되죠.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의식조차 못하는 아주 먼 과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살아남기 위해서 배울 수밖에 없었던 어떤 행동 패턴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관계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자 밀란과 K 예르코비치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패턴, 바로 사랑 스타일에 대해서 말이죠. 그럼 사랑 스타일이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아주 고유한 방식이에요. 이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아주 서서히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거죠. 이 사랑 스타일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플레저, 피해자, 조종자, 흔들리는 사람, 그리고 회피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플레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죠. 이들의 어린 시절은 과연 어땠을까요? 플리저는요, 보통 아주 비판적이거나 혹은 감정 기복이 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경우가 많아요. 아이는 부모님의 부정적인 반응을 피하려고,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으로 착한 아이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님의 감정이 마치 내 책임인 것처럼 느끼면서요.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은 돌볼 겨를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이 패턴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너무 불안하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상상도 못하죠. 어떻게든 이 평화를 지키려고 자기 감정은 그냥 꾹꾹 눌러 담는 거예요. 바로 이 문장,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이게 바로 플리저의 마음속 주문 같은 거죠. 자, 다음은 피해자와 조종자 스타일인데요. 이 두 유형은 사실 비슷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똑같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피해자는 최대한 몸을 낮춰서 눈에 띄지 말자는 전략을 택합니다. 반면에 조종자는 내가 이 모든 걸 통제해야만 안전하다는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성인이 된 피해자는 낮은 자존감이나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건 이들은 혼란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오히려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조종자는 어떨까요?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무력감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모든 상황을 자기가 주도해야만 안심합니다. 이들에게 분노는 종종 상처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자, 이제 마지막 두 유형입니다. 흔들리는 사람과 회피자. 이들은 부모와의 정서적 거리에 반응하며 만들어진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은요, 부모의 애정이 언제 주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을 갖게 되죠. 반대로 회피자는 정서적인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결국 기댈 건 나 자신뿐이구나 하고 일찌감치 독립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흔들리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연인에게서 자신이 받지 못했던 그 꾸준한 사랑과 확신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관계 초반에는 상대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다가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금세 실망하곤 하죠. 상대의 아주 미세한 감정 변화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반면 회피자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요.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억누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독립성과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스타일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들으시면서 완전 내 이야기인데 하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진단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사랑 스타일은 결코 결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들, 그 모든 패턴들은요, 어린 시절의 당신이 그 막막했던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조금이라도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택했던 최선의 그리고 가장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변화는 생각보다 간단한 3단계에서 시작돼요. 첫 번째, 아, 이게 내 패턴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 관계 속에서 그 패턴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그 순간에 아주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생존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분투였죠.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그저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는 번영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래의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겁니다. 인식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이니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자신의 패턴을 조금이나마 발견하셨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은가? 그 선택은 이제 오롯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